네, 이제 챗봇을 활용하는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진료 지침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됐다. 네, 그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제가 진료 지침 두 개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결핵 진료 지침 5판과 결핵 진료 지침 4판. 이거 작년에 개정이 된 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핵 진료 지침 5판. 이거 내용을 네, 이렇게 정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서들을 제가 읽고 있고 이제 바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모델은 ChatGPT 4o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다른 모델들은 이런 PDF 파일을 읽는 기능이 안 달려 있습니다. 좀 이런 게 불편하죠. 그래서 가능한 모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된 내용들이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뭐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프로파지민 프로파지민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문서를 얘가 읽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됐죠. 이번 5판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단기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비교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아마 이제 학회 같은 데에서 그 내용들을 또 따로 정리해줘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좀 바로바로 뭔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런 챗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자에게 뭔가 설명을 해줄 때 또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진료 지침이 예를 들어서 있고 그걸 바탕으로 환자 교육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기 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시킬 때 이렇게 서치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놓고 뭐 이러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환자 교육 자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도 물론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진료 지침을 넣고 전복결핵 환자가 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 중에서 이소니아지드 단독요법 네, 관련돼서 내용을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잘하죠. 전복결핵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면 우리가 환자 교육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뢰에 들어가는 그런 자료들을 넣어서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요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하려는 환자가 아이소니아지드 단독요법이다. 그러면 이제 9H, 6H 이런 것들. 그래서 치료 방법, 치료 중 주의사항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정리해 가지고 뭔가 인쇄물 형태, 유인물 형태 같은 걸로도 금방 편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FAQ 형태로 예를 들어서 만들고 싶다. 환자들이 이제 진짜 물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들이 질문을 많이 할 만한 내용을 10가지 모아서 FAQ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전복결핵은 전염되나요? 꼭 치료받아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죠. 얼마나 복용해야 되나요? 거르거나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좀 재밌는 내용에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 캔버스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채팅창이 있고 이 채팅창 옆에다가 작업창을 띄우는 겁니다. 작업창을 띄워가지고 문서를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추가된 기능인데 리액트 앱을 만들어가지고 공유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용 앱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뜬 형태의 리액트 앱을 캔버스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눌러가지고 캔버스를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직접 시켜도 되고 꼭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식으로 얘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기능을 자기가 알아서 호출을 합니다. 아마 창이 바뀔 겁니다. 네,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채팅하던 그 내용, 채팅 내용이 있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작업 공간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은 클로드 앱, 클로드.ai 거기에 있는 앱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티팩트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챗GPT에도 생겨가지고 그냥 챗GPT에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게 좀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대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프리뷰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latent tb faq라는 리액트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FAQ 앱을 하나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앱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수정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색을 좀 넣어달라고 할까요? 색을 넣어주세요. 너무 단조로워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조금 약간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좀 낫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share 눌러서 create.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링크를 받아본 사람이 딱 띄워보면 네, 이렇게 떴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챗GPT 계정이 있으면 이걸 내가 조금 가져다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edit with 챗GPT 여기를 누르면 내 계정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수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스텀 GPT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GPT는 내가 챗 GPT인데 뭔가 미리 사전 지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GPT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이 환자 교육 자료가 있었죠.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미리 입력을 해둔 이렇게 복사를 하고 제가 챗 GPT 창을 하나 더 띄우고 있습니다. Explore GPT 여기 왼쪽에 GPT 탐색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하는 건지 instruction, information 이렇게 앞에 있던 요 내용을 이렇게 그냥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것들 집어넣고 이렇게 넣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명령어를 넣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만들어 볼까요? 반복결핵 상담 챗봇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즉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여기 업로드 파일 해서 참고용 좀 큰 파일, 진료 지침 같은 파일들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뷰 GPT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방금 요 링크 있죠? 그 링크를 제가 이 링크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챗GPT가 아니고 잠복결핵 상담 챗봇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을 걸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웃는 표정도 넣어가지고 좀 친절하게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정보를 미리 탑재를 해놓은 챗봇을 만들어 놓고 그 링크를 주면서 여기다가 뭐 필요한 거 물어봐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논문을 제가 원하는 형태로 요약을 해주는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맷을 지정을 해놓고 이런 형태로 요약을 해달라 하고 인스트럭션, 내가 이용자가 페이퍼를 업로드하면 위에 포맷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요약해달라 라고 해서 저는 일관된 형태로 논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자료를 축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이런 커스텀 GPT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반복적인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에게 뭔가 설명을 할 때 잘 설명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학생들에게 뭔가 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걸 5가지 난이도로 설명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쉬운 버전부터 어려운 버전까지 익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의 레벨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챗GPT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뭘 해볼까요? GPT, GLP, 1, 문자블리, 대응집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부터 영문 수준으로 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해서 점점점 어려운 것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몸이 먹었을 때 나오는 신호를 더 강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먹으면 배가 덜 고프고
나서 피 속의 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여기다 약간 이제 더하는 거죠.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준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제 고급 수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글루카곤 분비 억제, 위 배출수도 늦추고 중추신경계 식욕 감소 이런 내용이 있고, 내분비학자 수준, 전문 연구자, GPCR 클래스 B이고 베타셀에서 CAMP, PKA 신호를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더 잘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준비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어느 정도 레벨까지 설명을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아이템 몇 가지는 더 가지고 와가지고 그 중간 정도의 레벨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휴가 공지를 예를 들어서 내고 이제 휴가를 갈 거다. 그때 이제 뭔가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저작권이 걱정이 되죠. 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입력 데이터와 그걸로 바탕으로 출력이 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사용자가 권리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성시킨 거는 내가 저작권을 가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라고 한 다음에 그 소설을 내가 돈 받고 팔아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내가 액자에 넣어서 돈 받고 팔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내가 가지거든요. 그러면 한번 휴가 공지 배경 화면에 넣을 만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주세요. 이런 거 그려달라고 할 때 보면 좀 픽처, 달리를 사용을 한다 이런 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이해를 하고 이 툴을 자기가 스스로 호출을 해서 답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걸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오, 온 베이케이션 이렇게 해줬네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뭔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휴식하고 있는 사람을 3명 정도 추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림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제 정보를 보면 이렇게 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A relaxing vacation themed illustration suitable for a background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사람이 나오긴 했는데 세 사람을 넣는다고 했는데 어려웠고요. 이런 건 잘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얘가 명확하게 어느 아이템이 어느 좌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 못합니다.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 정도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정 버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예 조금 공백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흰색 빈 공간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핸들링이 되는 거 보겠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능의 경우에는 $20 플러스 요금제 이상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굉장히 잘 바꿨네요.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내가 문구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여기다가 자기 병원 이미지와 관련된 것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뭔가를 뭐 추가해 주세요. 여기다 뭘 추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부위에다가 뭘 할지 텍스트로 뭔가 명령을 내려주면 그걸 수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그림을 생성시키고 그 그림을 약간씩 이렇게 튜닝을 해서 최종 완성본을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중요한 점은 이 저작권은 내 거다. 네, 그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죠.